동거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지. 근데 동거했던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사귄 지 4개월 만에 얘기를 한 거죠. 다행히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넘어는 갔대요. 근데 그 뒤부터 피디님, 제가 흥미로운 설문 하나를 봤거든요. 결혼 전 동거에 관한 설문조사였는데 49%가 동거를 해도 결혼은 꼭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나왔더라고. 이거 완전 우리 때랑은 달라. 우리 때는 무조건 동거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람들은 동거를 연애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계약 동거, 결혼 인턴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동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동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요, 그 선택 하나가 너무 많은 걸 바꿔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요즘 동거의 치명적인 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현상 유지의 함정입니다. 동거하는 분들 보면 시작하는 계기가 참 다양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살림을 미리 합치는 분들도 있고요. 월세를 아끼려고 합치는 분들도 있고, 서로 너무 좋아하니까 사귀자마자 같이 살자 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 문제는 동거의 시작은 너무 쉬워. 근데 끝이 어렵다는 거죠. 제 지인 중에서도 5년 반 정도 동거한 30대 중반의 커플들이 있어요. 5년이면 사실 거의 부부지. 근데 결혼 소식이 없더라고. 결혼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에는 한 1, 2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한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월세 부담도 줄이고 외로움도 줄어들고 지금처럼 살아도 크게 불편한 게 없다, 이렇게 느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돈 조금만 더 모아서 내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당연시 돼서 결혼 얘기 자체를 이제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결혼 안 하더라도 둘이 잘 맞으니까 계속 그렇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좋기만 하겠어요? 5년 정도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연인이라기보다는 오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설레이는 감정보다는 익숙함이 더 커지고 매일 붙어있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도 예민해지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돈 문제로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 부딪히게 되지. 그러면서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럼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빨리 헤어져, 아닐 때. 근데 그게 너무 어렵대. 왜요? 헤어지려면 지금 살던 집부터 정리해야 되죠. 같이 쓰던 가구 이런 거 나눠야 되지.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집을 구해서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 정도 일로 집까지 옮기면서 얘랑 헤어져야 되나?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러면서 이 시간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질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상 유지의 함정이라는 거야. 아마 지금 동거를 경험했거나 동거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헤어질 만큼 아주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결혼할 만큼 아주 간절하지도 않아. 결국 헤어지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결정할 소중한 시간을 흘러보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정산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거하잖아? 그럼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월세 줄지, 생활비도 혼자 사는 것보다 아낀다고 생각하지, 살림도 함께 하니까 훨씬 덜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헤어질 때가 되잖아? 아낀 돈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정산 문제. 사람은 돈이 섞이잖아? 싸울 수밖에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이런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동거하다가 헤어졌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가전제품들은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 PD님이 동거를 했어. 근데 내가 가전제품 샀어. 가져갈 거야, 본인이? 그럼 보증금은 그쪽이 더 많이 냈어, 예를 들어. 솔직히 그거는 다시 돌려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제 지인이 3년, 4년 정도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걸 다 정리를 해야 되더라고. 냉장고나 세탁기는 반반을 냈어요. 근데 이거 누가 가져가지? 이거 시작부터 해서 TV나 소파 이런 큰 가구는 또 누구 몫이지? 집 보증금도 한 사람 명의인데 생활비는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낸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머리 아파지고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싸움으로 변해. 안 그럴 수가 없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함께 사랑했던 사람인데 너무 각박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뭐 줘버리지.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네 일이면 그게 안 돼. 이렇게 되더라고. 헤어지면 당장 새 집도 구해야지, 가구, 가전 다시 사야 되잖아. 돈 들어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좋을 때는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헤어지는 거는 안 좋아서 헤어지는 거잖아. 돈이 엮이면 당연히 안 좋게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는 분 중에 웃기면서도 씁쓸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남자분이 요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칼, 도마, 냄비, 주방용품 이런 걸 남자가 다 산 거야. 근데 헤어지니까 여자가 산 설탕 빼고는 소금, 간장 남자가 다 가져갔대.
근데 심지어 이 남자가 샤워기 헤드 부분 있죠. 그것도 지가 산 거라고 가져갔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웃겨. 근데 어때? 여자 입장에서는 짜치지. 씁쓸하죠. 근데 이게 진짜 찐 실화야. 그러니까 동거를 하면 어디까지가 내 거고 어디서부터 같이 한 건 이게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조차도 어려워. 그래서 요즘은 동거 계약서 쓰는 그 계약 동거도 한다고. 맞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계약서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살면서 생기는 힘든 상황들 이거를 계약서 한 장에 다 담을 수가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안 바뀔 수가 없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순간에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면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사랑해서 함께 채웠던 이 집이 마지막에는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그런 집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현실적 동거의 대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별과 이혼의 사이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 보잖아요. 평범한 연애의 이별하고는 완전 다르던데. 연애의 이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이거 이혼도 아니야. 실제로 이제 지인의 친구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3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지. 근데 동거했던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굳이 먼저 말 안 해도 되나?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실망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귄 지 4개월 만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행히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는 갔대요. 근데 그 뒤부터 연락이 조금씩 줄고 만나도 예전 분위기가 아닌 쎄한 분위기더래. 결국 헤어졌지. 이게 물론 동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후회를 하더래요. 그때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지 않았으면 두 사람 계속 만났을까? 오히려 숨겼다가 나중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게 되면 더 안 좋게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결과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거는 이 여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그 부담을 혼자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가 정말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는지. 단순히 좋으니까 편하니까 당장 월세를 아끼려고 이런 가벼운 이유로 시작하기에는 동거가 끝난 뒤에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동거를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마치 혼전 동거가 이혼 경력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해. 연애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연애처럼 끝나지 않는 거죠. 근데 집에 댓글에 봐도 요즘은 살아봐야 된다. 동거가 필수다. 이런 말 많잖아요. 이게 있어요. 재혼 같은 경우도 결혼식을 했는데 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은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동거보다 차라리 오래 살지 않은 이혼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성, 여성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거가 남기는 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동거는 연애를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결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거의 가장 큰 대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